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제가 영상 세팅을 좀 바꿔봤습니다. 카메라도 앞에 설치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살짝 투명하게 보일 건데요. 이제 초록색 커튼을 사서 이제 뭐 크로마키 세팅이라고 하거든요. 영상 퀄리티를 좀 더 높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상은 성장주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S&P 500 인덱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을 때 추가해주면 좋을 ETF들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 ETF 5개를 알아보고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그동안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성장하고 더 커나간다는 것이니까요. 미래에 더 커질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로 이루어진 것이 성장주 ETF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매출이 더 커지고요. 물건들을 더 많이 팔고 잘 팔아서 매출이 커지고 회사 규모도 점점 커지고요.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다른 지역에 오피스를 더 늘려서 직원들을 뽑는다든가 이러면서 시장, 마켓 셰어를 점점 더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 반도체, AI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커나갈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굳이 기술주다 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에 있더라도 금융주에 있더라도 더 커나갈 성장성이 보인다. 헬스케어에 있더라도 새로운 약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더 규모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 역시 성장주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회사가 다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하지 안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성장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비교해 봤을 때 자기네들만의 계산으로 기준에 따라서 A 회사가 B 회사보다 조금 더 성장성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A 회사가 이 성장주에 포함되게 되고요. B 회사 역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면은요. 이러한 성장주 ETF에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ETF닷컴에서 12월 달에 올라온 뉴스를 보시면은요. 기술주에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주식이 보이기 때문에 기술주 포트폴리오가 바뀐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iShares에서 제공하는 S&P 500 그로스 ETF, S&P 500에 있는 것 중에서 성장주에 있는 주식의 비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IVW에 관해서는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의 성장주 ETF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점은 여기에 소개된 애플, 아마존이 성장주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에 성장주 ETF 안에서 그 비중이 조금 더 줄은 것입니다. ETF 운용자금 규모가 큰 순서대로 5개를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ETF는 인베스코의 QQQ ETF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ETF가 되겠는데요. 인베스코 QQQ ETF의 펀드 보수는 0.2%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ETF 치고는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인데요. 1년에 $10,000를 넣었을 때 20달러가 인베스코 회사와 이 펀드 매니저에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는 3,39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고요. 카테고리 자체는 US 펀드, 라지 그로스, 미국에 있는 대형주의 성장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QQQ는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실제로는 성장주 ETF는 아닌데요. 나스닥에서 상위 100에 있는 종목들이 다 성장성이 강한 주식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체 성장성이 조금은 더딘 금융주 자체는 빼어버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성장주 ETF로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QQQ 자체가 유명하고 큰 ETF기는 한데요. 본인께서 특별히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 모아서 적립식으로 오래 가져가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은요. QQQ 대신에 조금 더 펀드 보수가 싼 QQQM ETF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베스코에서 운영을 하고요.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정하는 대신에 펀드 보수는 0.15%로 조금 더 저렴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QQQ 대신에 QQQM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QQM에 포함된 주식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특별히 그로스 인덱스, 성장주 인덱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 시가총액대로 나타난 것이 되겠는데요. 애플이 9.07%, 엔비디아가 8.34%, 마이크로소프트가 7.45%, 아마존이 5.90%, 그리고 브로드컴이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의 주식들로 구성된 것이 QQQ 그리고 QQQM ETF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ETF는 뱅가드 그로스 ETF VUG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부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뱅가드 VUG의 익스펜스 레이시오 펀드 보수는 0.04%가 되겠습니다. 후에 소개시켜드릴 찰스 슈왑의 성장주 ETF와 함께 성장주 ETF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인덱스는 CRSP의 US Large Cap Growth, 미국에 있는 대형주 중에서 성장성이 강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운용 자산은 1630억 달러로서 QQQ보다는 작은 두 번째로 큰 성장주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VUG 안에는 총 180개의 대형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비중을 보시면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엔비디아가 9.69%로 시가총액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덱스에 따라서 그 성장성의 비율에 따라서 비중을 맞췄기 때문에 상위 있는 종목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측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장주에 있는 ETF라고 하여도 어떠한 지수를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의 각각 비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ETF 몇 개를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ETF는 iShares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iShares 러셀 1000 그로스 ETF가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S&P 500이 500개의 대형주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요. 러셀 1000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00등까지 1000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large cap growth, 대형 성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쫓아가는데 역시 높은 0.19%가 되겠습니다. 이 ETF에 $10,000를 투자를 하셨으면 1년에 $19가 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러셀 1000개의 주식 중에서 성장주를 뽑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주식 개수는 조금 더 많은 400개의 성장주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종목은 애플이 11.46%, 엔비디아가 10.64%, 마이크로소프트가 9.94%인데요.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주식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개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산 자체는 조금 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ETF는 역시 같은 iShares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S&P 500 그로스 ETF, S&P 500 중에서도 성장주 ETF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0.18%입니다. 1년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 총 $18가 펀드 보수로 빠지게 됩니다. 운영 규모는 조금 더 작습니다. 59 빌리언 달러인데요. 총 590억 달러를 이 ETF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VW에는 총 212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보시면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S&P 500 그로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플 대신에 엔비디아가 12.52%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애플 같은 경우는 6.25%로 거의 엔비디아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타 5.9%, 마이크로소프트 5.8%, 아마존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리서치에 따르면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비중이 이 ETF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장주 ETF라도 엔비디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선호하신다면요. IVW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성장주 ETF는 슈왑 라지캡 그로스 ETF SCHG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슈왑의 디비던드, 배당을 받는 것은 SCHG이기
D가 되겠고요. 그로스, 성장주 ETF는 SCHG가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뱅가드 ETF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0.04%가 되겠습니다. 1년에 $10,000를 투자하셨으면 $4만 운영 비용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슈왑에서 추정하는 지수는 다우존스에서 제공을 하는 US 라지캡 그로스 미국 대형주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운용 금액에 따라서 5개 ETF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추정하는 지수가 5개가 다 다릅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정을 하였고요. 뱅가드의 VUG는 CRSP 인덱스를 쫓아갔고요. 같은 iShares 성장주 ETF라도 IWF는 러셀 1000, IVW는 SP500 그리고 이번에 슈왑은 다우존스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슈왑의 SCHG는 총 225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10.62%, 엔비디아 9.78%, 마이크로소프트 8.72%, 아마존 6.14%, 그리고 메타가 4.61%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ETF와 비교를 하여서 이 5개 성장주의 ETF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수익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ETF VOO가 아래 보시는 파란색이 되겠고요. 나머지 성장주 ETF를 지난 5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배당을 포함해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가장 높은 성적을 올린 것이 바로 QQQ가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플러스 154%의 성적을 기록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것이 슈왑의 SCHG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48%로 역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iShares의 IWF가 되겠는데요. 플러스 139.69%를 기록을 하였고요. 4위는 뱅가드의 VUG 플러스 13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5위는 IVW의 124%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5개 ETF가 다 S&P 500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전 성장률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S&P 500이나 토탈마켓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적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을 때 말씀드린 성장주 ETF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거나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할 건데요. 그만큼 수익률이 높으면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산이 잘 되어 있는 S&P 500 토탈 스탁 마켓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은 이러한 주식들을 고르다 보니 특정 섹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T, 기술주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 리스크 역시 높게 가져가게 됩니다. 마켓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빠지게 되거든요. S&P 500이 1% 빠졌다. 그럴 때 성장주 ETF 경우는 1.5% 그리고 2%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은퇴를 하시거나 돈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성장주 ETF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나이, 재정 상황,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잘 알아보시고 종목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ETF 5개와 함께 그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